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국소 환기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시간에 하는 국소 환기에서 실기까지 나오는 계산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전체 환기, 이제 어느 정도 공식 정리가 되셨다면 국소 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소 환기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전체 환기는 전체적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고요.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일부분, 국소적인 부분에서 환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국소 배기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봤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국소 배기 시설의 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출구 유해 물질을 오염물질을 끌어당기는 입구죠, 그죠? 이 부분을 후드라고 합니다. 후드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지나가는 긴 관을 덕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덕트를 통과해서 온 오염물질이 공기정화기를 통해서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풍기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이 되겠죠, 그죠? 송풍기 배출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요. 후드 덕트죠, 그죠? 후덕한 공기정화기죠. 공기를 송풍기죠. 송풍에서 배출구죠. 배출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후덕한 공기를 송풍에서 배출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계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후드 형식부터 선정합니다. 후드 형식은 이제 뒤에서 후드의 종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드 형식을 선정했다면 이게 발생되고요. 외기에서 흡입하는 이러한 후드를 해야겠다. 이렇게 후드 형식 선정했다면 제어 속도는 여기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후드 입구까지 끌어당겨가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요 제어 속도를 결정합니다. 제어 속도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전체 풍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겠다? 소요 풍량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반송 속도는 여기에서 오염물질을 후드 입구까지 끌어가는 이 속도는 제어 속도가 됩니다. 자, 후드 안에서 이제 그 후드에서 덕트로 이동하는 속도가 뭐냐면 반송 속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후드 형식을 선정하고 제어 속도 결정해서 소요 풍량 계산하고 반송 속도 결정한다. 일단 여기까지 우선 외우시고요. 실기 가면 뒤에 부분 좀 더 암기하셔야 됩니다. 형식과 제어 속도죠. 형제. 소요 풍량이잖아요. 풍량. 반송 속도죠. 속도. 그죠? 형제 풍량 속도. 요렇게 형제 아니면 소풍 속도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압력의 종류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압력의 종류는 우리 국소 배기 장치에서 압력은요, 정압이 있습니다. 이 정압은 공기의 유동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공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압력이 되고요. 자, 이 정압이 대기압보다 낮을 때는 음압이다라고 하고 대기압보다 높을 때는 양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송풍기 앞에서는 음압이 되고요. 송풍기가 이제 바람을 불어주기 때문에 뒤에서는 양압이 되겠습니다. 자, 국소 배기 장치 배출구의 압력은 항상 대기압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배출이 되겠죠, 그죠? 자, 송풍기 저항에 대항하는 압력이다. 그래서 저항 압력, 마찰 압력이다 라고 하는 게 정압이에요. 그래서 정압을 정리하자면 움직일 때 압력이 아니고요. 유동이 없을 때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압력이고 송풍기 저항에 대항하는 압력이라서 저항 압력, 마찰 압력이라고 합니다. 대기압보다 낮을 때 음압, 높을 때를 양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약자는 SP로 나타냅니다. 동압이죠. 자, 움직일 때의 압력이라서 속도압이라고도 하고요. VP로 나타냅니다.
공기의 흐름이 있을 때 발생하는 압력이고요. 공기 흐름 방향의 속도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라고 해서 동압, 속도압이다 라고 합니다. 속도압은 공기가 이동하는 힘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항상 양압이 되겠습니다. 자, 전압은 전체 압력입니다. 그래서 토탈할 때 TP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압은 동압이죠. VP 플러스 정압이죠. SP. 두 개를 더한 게 전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공식입니다. 자, 속도압, 움직일 때 압력, 동압이 되겠습니다. 그죠? 속도압 VP는 2G분의 R, V 제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G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9.8m/s 제곱이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9.8은 값을 안 줄 때가 대부분이니까요. 암기하고 계셔야겠습니다. R은 공기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보통 산업 환기에서 표준 상태, 그죠? 21도씨 1기압일 때 공기 비중이 1.203 정도 되거든요. 1.2를 보통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V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유속이죠. 미터 퍼 세크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속도압은요,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단위는 미리미리 H2O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압과 속도의 관계, 그죠? V는 4.043 루트 VP가 되겠습니다. 자, 속도만 주고 속도압을 계산하라고 하거나 속도압만 주고 속도 계산하라 할 때는 두 번째 식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간혹 이용할 때가 있지만 첫 번째 식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니까 우선은 첫 번째 식부터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관을 흐르는 유체의 양이다. 그죠? Q가 나왔습니다. Q가 220m의 3승 per minute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도압은 얼마입니까? 다시 말하면 VP를 계산하라. 맞죠? 그죠? VP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유체의 밀도 R이 주어졌는데요. R이 1.21이다 주어졌고요. 관의 단면적이다. 그죠? A가 0.5m의 제곱이고요. 중력 가속도 G를 줬네요. 9.8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VP를 계산하는 공식 암기하기 위하여 적어볼게요. VP는 2G분의 R V 제곱이 되겠다. 그죠? 주어진 값을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G는 9.8이다. 그죠? 9.8분의 R은 이게 주어졌죠. 유체의 밀도입니다. 1.21이다 했고요. V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속도 V가 필요한데 문제에서는 Q를 줬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죠. 자, Q와 V 관계 뭐였죠? 우리 앞에서 Q는 A, V였다. 그죠? 요 식에서 V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V는 이라고 고치면 이게 넘어가면 밑에 가야죠. A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단면적이 0.5다라고 줬기 때문에요. 0.5분의 Q는 뭐냐면 220이에요. 220. 그죠? 요거를 계산하면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가 나오겠죠? 근데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자? 자, 1분은 60초잖아요. 60초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7.33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이제는 요 계산했기 때문에요. 요 계산했는 값 7.33의 제곱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하게 되면 3.32가 나오고요. VP 압력의 단위는 미리미리 H2O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8번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관 내의 속도압이, 다시 말하면 VP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VP가 3.5다라고 현재 주어졌습니다. VP가 3.5다 주어졌고요. 자, 유속을 계산하라니까 뭐를 계산하라? V를 계산하라. 미터 퍼 미니트로 물었습니다. 공기의 밀도니까요. R은 역시나 1.21이다 라고 했고 G는 9.8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속도압
관계식, 그죠? VP는 뭐였습니까? 또 2G분의 R V제곱이다. 그죠? 자, 여기에서 V를 계산하라 했으니까요. V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분의 VP잖아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똑같죠? 1 곱하기 요거니까요. RV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죠? VP 곱하기 2G가 됩니다. V를 구해야 되니까요. V제곱을 남기면 R은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그죠? R분의 VP 2G가 되겠습니다. V는 하면요.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죠. R분의 VP 2G가 된다. 그죠? 자, 이제 R이 얼마다라고 했냐면 1.21이다 라고 했습니다. VP를 줬잖아요. 3.5다. 라고 했고요. 2 곱하기 G는 9.8이다 입니다. 그죠?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현재 값은 V의 단위는 뭐냐면요. 미터 퍼 세크 단위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터 퍼 미니트로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7. 조금 지우고요. 7.5296이고요. 위에는 미터입니다. 밑에 세크죠? 자, 요거를 미니트로 바꿔야 됩니다. 자, 1초는 몇 분이죠? 60분의 1 미니트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초 대신에 60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51.78 미터 퍼 미니트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기 보정하는 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한 개 볼게요. 자, 20도씨의 송풍관 내부에 480m per minute로 공기가 흐르고 있다. 이건 뭐죠? 미터 per minute니까요. 속도 V가 480, 보통은 미터 per second인데 이것도 미니트죠. 이런 거는 보면서 체크를 딱 해야겠다. 그죠? 이때 속도압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VP가 얼마인지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단 요거는 0도시고 요건 20도시네요. 공기 밀도가 1.296이다로 가정합니다. 자, 공기 밀도가 지금 20도씨 밀도가 주어진 게 아니고요. 0도씨 밀도가 주어졌으니까 공기 밀도를 뭐 해야 될까요? 밀도를 온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몇 도시에서 몇 도시를 해줘야 돼요? 현재 0도씨 값을 몇 도로 바꿔줘야 된다? 20도씨로 바꿔줍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거 한번 생각할게요. 자, 온도가 0에서 20으로 올라갔잖아요. 밀도는 어떻게 되죠? 반비례합니다. 내려가야 돼요. 그죠? 밀도가 내려가려면 높은 온도가 위에 가야 됩니까? 밑에 가야 됩니까? 밑으로.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0도씨 때 밀도 있죠? 1.296 기준 곱하기 하시고요. 자, 273 플러스 높은 온도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높은 온도 20도씨잖아요. 20분에 273 플러스 1.296 기준 온도 0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20도씨에서의 밀도가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계산한 값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요. 1.208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VP는 하시고요. 2G 분해할 때 G는 9.8이죠. 그죠? R이잖아요. R이 이제 1.208이 되는 거죠. V제곱인데요. V가 지금 480 미터 퍼 미니트로 나왔잖아요.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480 미터라고 하시고요. 밑에가 미니트 분이잖아요. 1분은 몇 초죠? 1분은 60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8m per sec가 나옵니다. 그래서 8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3.94 mmHg2O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온도가 다르죠?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던 거 보시고 비중량에 대한 온도 보정하셔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그죠?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2번 문제 조금 복잡하죠? 근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유체관의 동압이다. 그죠? 동압 VP가 주어졌습니다. 20mm H2O다 라고 주어졌고요. 관의 직경 D가 주어졌습니다. 25cm다 라고 주어졌네요. 계산하라는 건 뭐냐면 유량을 물었는데요. Q가 얼마인가? 미터의 3승 per hour로 계산하라 라고 했고요. 21도씨 1기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거 하나하나 넣어 볼게요. 자, Q를 계산해야 돼요. Q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였죠? AV였습니다. 그냥 AV일 때는요, 요건 미터 퍼 세크고, 요것도 미터 3승 퍼 세크일 때는 Q는 AV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요게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될 때는 미터 3승 퍼 미니트가 될 때는 앞에 60 곱하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한 개 한 개 한번 대입해 볼게요. Q는 AV에 넣으면 되는데 A는 주어졌잖아요. A는 뭐죠?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V다. 그죠?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25cm니까 미터로 만들려면 100을 나눠줘야죠. 앞으로 두 칸 가면 0.25의 제곱이죠. 곱하기 V를 대입해야 되는데요. V가 없어요. 지금 준 건 뭐냐면 VP를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V를 이용해서 VP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또 VP의 첫 번째 식 요거 적어 놓고요. 그죠? 첫 번째 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떠올려 볼게요. VP는 뭐였죠? 2G분의 R V제곱입니다. 여기 V가 있죠. V를 계산하는 식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으니까 RV제곱은 VP 2G잖아요. V제곱은 R분의 VP 2G죠. 예, 제곱을 없애기 위하여 루트 취하면 됩니다. 그죠? 루트 하시고요. R은 지금 21도씨 1기압이니까 예, 1.2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P가 주어졌잖아요. 20이다. 그죠? 곱하기 2 곱하기 G가 얼마죠? 9.8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V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V를 계산하니까요. 자, 요게 나왔습니다. 18.07m per sec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18.07m per sec를 구했으니까요. 여기다 18.07, 그죠? 이렇게 하시면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계산되는 건 Q를 계산하는데요. 미터 3승 per minute가 되겠죠. 자, 그래서 60을 곱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60 곱하기 하시면 예, 여기다 60 곱하기 하시면 동일하고요. 아니면 여기 해설처럼 자, 여기다가 미터의 3승 per 세크다 하시면 60이 사라지면 되죠. 그죠? 세크고 세크일 때는 60 안 곱하면 되죠. 그래서 자, 우리도 똑같이 Q는 AV 해서요. 자, A 곱하기 금방 계산했는 V를 여기 대입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값은 현재 0.89m의 3승 per 세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hour로 물었습니다. 이때는 또 자, 위에 요거 조금 지우고 적어 보겠습니다. 혼돈되시면 적어보세요. 0.89m의 3승 per 지금은 세크예요. 그죠? hour로 바꾸면 됩니다. 자, 1초는 60분의 1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또 60분의 1 곱하기 1분은 또 60분의 1 예,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1초는 60 곱하기 60이니까요. 3600분의 1 hour하고 똑같다. 그죠? 3600분의 1분의 1이니까요. 결국은 3600을 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바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면 3204 미터의 3승 per hour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자, 요 문제까지 푸신다면 이제 실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수월하게 다 되신다면 단위의 개념이나 앞에서 공식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실기 넘어가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간단한 유형보다는 또 이런 유형 잘 출제가 되니까요. 자, 앞에 거 단위하고 앞에 했던 식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후드의 정압에 관한 식을 보겠습니다.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요거 대부분 이용되니까요. SPH는 VP
동합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 플러스 FH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FH는 뭐냐면요. 압력 손실 계수입니다. 이 압력 손실 계수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CE죠. CE의 제곱분의 1에서 또 마이너스 1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CE는 뭐냐면 유입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FH는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CE는 유입계수다. 그죠? 자, 그리고 SPH, 후드 정합은 VP 곱하기 1 플러스 FH다. 요거는 식으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정압이죠. 압력의 단위 미리미리 H2O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한 개 풀어볼게요. 자, 후드의 정압이 50이다 나왔다, 그죠? SPH가 다시 말하면 50mmHg H2O다 나왔습니다. 덕트의 속도압이 VP가 속도압이잖아요. 20mmHg H2O다 나왔습니다. 후드의 압력 손실 계수가 뭐였습니까? 네, FH를 계산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정압과 속도압을 줬기 때문에 후드 정압 공식 SPH는 뭐였습니까? VP 곱하기 1 플러스 FH다 되겠죠. 여기서 FH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걸 남겨둘게요. 1 플러스 FH는 하면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면 되죠. VP분의 SPH가 됩니다. 자, 이제 FH는 하면요. 더해졌는 건 넘어가면 뒤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VP분의 SPH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VP가 얼마냐면 20이다 주어졌고요. SPH는 50이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5가 된다, 그죠? 자, 현재는 압력 손실 개수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이 1.5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 더 풀어볼게요. 자, 후드의 정압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SPH죠. H가 12다. 그죠? 12mm H2O입니다. 속도압이니까 VP가 된다. 그죠? 0.80mm H2O입니다. 유입계수를 계산하라. CE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아는 공식부터 또 적어볼게요. 두 개가 있으니까요. SPH는 뭐였습니까? VP 곱하기 1 플러스 FH입니다. 그죠? 요건 다시 말하면 VP 곱하기, 자, 요거 바꿔줄게요. 자, 요 두 개를 알고 복잡하니까요. 아까처럼, 예, FH에 관한 식으로 바꿀게요. 1 플러스 FH는 하면 VP분의 SPH죠. 그죠? 자, 그러면 FH는 하면요.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 동압이 0.8이고요. 정압이 12죠. 마이너스 1 하면 FH가 얼마 나오냐면 FH 값이 14가 나옵니다. 14. 그죠? 자, 근데 FH를 물은 게 아니라 유입계수잖아요. 이건 압력 손실 계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생각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을 거니까. 압력 손실 계수 FH는 뭐였죠? 유입계수, 그죠?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CE를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E의 제곱만 남기고 마이너스 1을 넘길게요. 넘어가면 부등호 반대뒤에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FH 플러스 1은 CE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CE의 제곱은 이걸 반대로 했는 거죠. 반대로 이건 분의 1 됩니다. FH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죠? CE는 하면요. 제곱이 없어지고 루트가 되겠습니다. FH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는 FH 값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FH는 좀 전에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14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14 플러스 1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0.258이고요. 역시나 유입 계수기 때문에 단위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조금 응용된 것까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6번 한번 풀어볼까요? 유익계수가 0.6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유익계수 뭐였죠? CE가 0.6입니다. 그죠? 플랜지 부착 원형 후드가 있습니다. 덕트의 직경이 10cm다. D가 10cm다 주어졌고요. 필요 환기량이 20m 3승 per minute다. 환기량이죠. 그죠? 20m의 3승 per minute다 라고 했습니다. 후드 정합 SP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고요.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다시 적으면서 기억하겠습니다. SPH는 뭐였죠? VP 곱하기 1 플러스 FH였습니다. 자, 일단 VP를 넣으려니까요. 여기서는 이 문제는 뒤에서 VP에 대해서 요 공식을 배우고 오면 좋은데요. 뒤에서 배울 거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요건 체크해 두시고 뒤에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합을 계산하는 공식 VP는 2G분의 RV제곱. 앞에서 우리가 요거 했었죠, 그죠? 했었는 거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VP가 직접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건 뭐냐면요. 환기량만 주어졌죠? V도 없어요. 하지만 환기량에 Q는 AV가 있으니까 VP 대신에 요걸 한번 넣어보자. 그죠? 그래서 2G분의 RV 제곱이고요. 곱하기 1 플러스 FH는 주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FH가 없고 또 유익 개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FH는 어떻게 구하죠? C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요거다. 그죠? 계산해서 대입해도 되고요. 또는 뭐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는 FH라고 해놓고 계산해서 한번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요걸 이제 해야 되는데요. 2 곱하기 G는 9.8이다. 그죠? 분의 R은 여기서 줬죠? 1.2다라고 했고요. V를 넣어야 되는데 현재는 V가 없고 환기량을 알려줬고 직경을 줬잖아요. 그러면 뭐를 이용하자? 또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Q는 뭐다? AV다. 그죠? V는 A분의 Q가 되잖아요. A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가 되죠. 4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는 직경이 10cm니까 미터로 하면 0.1m죠. 0.1의 제곱분의 Q가 지금 얼마인가 하면 20m의 3승 per minute입니다. 그죠? 20m의 3승 per minute예요. 요걸 계산하면 2546.48이고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per minute로 나오죠. 근데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60을 해준다. 그죠? 계산하면 42.44 미터 퍼 세크. V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입하면 되죠? V 대신에 42.44 넣었습니다. 그죠? 곱하기 자, 1 플러스 FH, 그죠? 압력 손실 계수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거 지울게요. 이제 한 개 했기 때문에요. 유익 계수 CE가 주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압력 손실 계수 FH는 어떻게 계산하죠?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하면 되잖아요. CE가 0.6이니까요. 0.6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서 여기는 바로 대입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요 값을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요. 306.32 mm H2O가 나옵니다. 요 문제 역시 참 좋죠. 그죠? 요 정도 풀어지신다면, 지금까지 여기 개념을 다 한번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를 대비해서는 이렇게 벌써 한 가지 공식이 아니라 세 가지 공식이 들어갔죠. 충분히 이렇게까지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이까지 넘어가기가 힘들다면, 요거는 몇 번 반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하나씩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충분히 풀어보시고요. 유형이라서 제가 풀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유형별로 예제를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여기 충분히 익혀졌다 싶으시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이렇게 계산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후드네요. 그죠? 후드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에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후드에서 또 공부할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기 기출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스스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후드의 선택 지침 또는 후드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후드의 선정 요령 다 같은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후드는 이게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입구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 환기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택할 때는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하는 후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후드 내로 유입되는 공기 흐름이 작업자 호흡 영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죠? 후드 위치를 조정해서 후드로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는 공기가 작업자 호흡 영역 안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추천된 설계 사양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게 좋고요. 다섯 번째, 후드를 설계할 때는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좋다. 그죠? 이게 후드를 선택하거나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드의 형식, 종류 볼게요. 첫 번째, 포위식은 발생원이 있죠. 오염물질이 이렇게 발생되는 건데요. 이걸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감싸는 거죠. 그래서 발생원이 안에 있도록, 후드의 안에 있도록 하는 게 포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물질 발생원을 전부나 부분적으로 포위, 감싸는 후드가 포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식 후드는 우리가 고깃집 가면요. 완전히 감싸는 게 아니라 발생원이 있고 이 안으로 외부에서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발생원의 외부에 후드가 있다 해서 이런 후드를 외부식이다라고 합니다.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포위하지 않고요. 발생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후드를 말합니다. 자, 여기 실기에는 외부식 후드의 종류를 적어라. 그죠? 슬로트형, 그리드형, 푸시풀형이 있는데요. 자, 뒤에서 그림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시버식 또는 리시버식이다 하는데요. 유해 물질이 일정한 방향으로 비산될 때입니다. 자, 둥근 톱에서는 회전하는 방향 때문에 유해 물질이 항상 이 방향으로 나오죠. 또는 열 상승 기류, 우리가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쓸 때요. 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유해 물질이 일정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비산이 될 때 레시버식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유해 물질 발생원에서 상승 기류, 위로 올라가거나 관성 기류 등 일정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발생할 때 사용하는 후드가 레시버식 후드가 되겠습니다. 자, 네, 요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위형, 부스형, 글로브 박스형 이런 게 있다, 그죠? 요거는 한번 스스로 읽으시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네, 요거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요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외부식 후드죠. 외부식 후드는 이제 오염물질 발생원은 밖에 있고요. 근처에서 이제 후드 안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슬롯형이 있다, 그죠? 슬롯형은 뭐냐면 개구면이 좁고 길어요. 자, 길쭉한데 빨아들이는 요 폭은 좁은 거예요. 그죠? 폭대 길이 비율이 0.2 이하인 것을 슬롯형이라 합니다. 요거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롯의 역할. 이 좁은 틈 슬롯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공기의 균일한 흡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충만실 플래너미다라고 하는데요. 슬롯 후드 뒤쪽에 위치합니다. 슬롯 후드의 뒤쪽에서 압력을 균일화시켜주는 걸 충만실 플래너미다라고 합니다. 자, 루프형이 있고 그리드형이 있고 장방형이 있고 푸시풀형, 이게 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쪽에서는 밀어줘요, 푸시. 여기서는 끌어당깁니다, 풀, 그죠? 그래서 개방조 한 변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표면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요. 반대쪽에서 오염물이 도달하게 불어주고 당겨준다 그래서 푸시풀형이다 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푸시풀형을 하는가 하면
후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발생하는 이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외부식인데 이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 밀어주고 여기서는 확 끌어당겨서 예,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후드 가까이 가도록 밀어주는 게 푸시 풀형이 되고요. 어디에 쓰냐면 도금조와 같이 폭이 넓을 때, 폭이 많을 때는요. 여기에 이제 예, 후드를 이렇게 했는데 이쪽 게 잘 안 오니까요. 확 밀어서 여기서 끌어당겨서 집어넣는 푸시 풀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점, 단점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리시버식 후드의 종류 이런 거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캐노피형 후드에서 후드의 직경 한번 보겠습니다. 후드 직경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계산하는 공식 F3는 후드 직경은 E죠. 그죠? E는 뭐냐면 여론의 폭이죠. 현재 가스레인지가 있다. 그죠?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올라오잖아요. 가스레인지의 폭 E 플러스 H가 뭐냐면 가스레인지에서 후드까지 떨어진 높이가 되겠습니다. 높이의 0.8배, 0.8H입니다. 그죠? 그래서 F3, 후드의 폭은 E, 여론의 폭 플러스 0.8 곱하기 H, 높이다. 요거 공식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속도, 포착 속도가 나왔다. 그죠? 자, 제어 속도는 뭐냐면요. 후드가 있죠.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을 후드 안으로 끌어당겨 가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드 전면 또는 후드 개구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방의 후드로 흡입시킴으로써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 속도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기 위한 속도를 예, 제어 속도, 포착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오염물질을 후드 안쪽으로 흡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풍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오염원이 있죠. 이게 오염원이 날린다. 그죠? 날려는 오염물질을 후드 입구까지 끌어당겨가는 속도가 제어 속도가 됩니다. VC가 됩니다. 앞에서 그러면 Q는 AV 할 때 이 V는 보통 반송 속도라고 하거든요. 이 속도는 뭐냐면 덕트 안에서 흘러가는 속도예요. 흘러가는 공기의 양이 유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V 반송 속도는 유해물질을 덕트 안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V가 됩니다. 제어 속도는 외부에 있는 유해 물질을 후드까지 끌고 가는 속도 VC이다. 그죠? 요거 제어 속도와 반송 속도의 개념을 조금 구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스스로 한번 봐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어 속도 범위 AC, GIH 기준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하는 조건 볼게요. 움직이지 않는 공기 중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는 공기가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거고요. 조용한 대기 중, 그죠? 안 움직인다는 뜻이죠. 움직이지 않는 공기 중에서 속도 없이 배출되는 작업 조건 또는 조용한 대기 중에서 거의 속도가 없는 상태로 발산하는 경우의 작업 조건일 때요. 자, 작업 공정 사례는 액면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증기 휘움, 탱크에서 증발이나 탈지 시설, 그죠? 이럴 때 제어 속도는 0.25에서 0.5 m/s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움직임이 없는 거였죠. 조용한, 약간 움직이는 거죠. 조용, 그 다음, 그죠? 약간의 공기 움직임이 있는 대기 중에서 저속, 조용한 공기에서 천천히 저속으로 비산할 때 용접을 하거나 도금하거나 스프레이 도장이 해당되고요. 요거는 0.5에서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속이 아니라 발생 기류가 높고 활발히 발생해요. 고속이라 해도 되겠다. 그죠? 빠른 기동. 빠르다. 그죠? 자, 이렇게 발생 기류가 높고 빠른 기동, 활발히 발생하는 건 스프레이 도장, 용기 충전, 컨베이어 적재, 분쇄기. 여기도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요때는 1.0에서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속이 아니라 초고속. 또는 대단히 빠르다. 빠른이 아닌 대단히 빠른. 그죠?
자, 초고속 기류가 있거나 대단히 빠른 기동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 초고속으로 비산될 때인데요. 회전 연삭, 연마, 블라스트 이때는 2.5에서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조용한 상태에서는 0.25에서 0.5. 자,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속도가 없는, 움직임도 없고 속도 없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쉽죠? 조용하고 저속의 상태에서는 0.5에서 1.0 곱하기 2배죠. 곱하기 2배죠. 그죠? 자, 고속이죠. 발생 기류가 높고 빠른 기류 있을 때는요. 1.0에서 2.5 곱하기 2.5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초고속이죠. 대단히 빠른 속도일 때는 2.5에서 10이에요. 곱하기 4배가 되는 거네요. 그죠? 0.25에서 0.5, 0.5에서 1.0, 1.0에서 2.5, 2.5에서 10이다. 이렇게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봐두시고 넘어가시면 실기에서 수월해지시겠죠. 그죠? 참고의 내용은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 기술 지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별표 있는 내용은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용어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공부할 때 좀 피곤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방해의 기류. 방해의 기류는 말 그대로 오염물질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흡입하는 기류가 이거예요. 그죠? 근데 외부에서 바람을 불어서 이런 기류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 먼지가 일로 날려버리잖아요. 이런 흐름이 바로 방해 기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드의 흡인 기류, 이렇게 흡인하려는 기류에 대한 방해 기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류 조정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방해 기류를 적게 만들어 주는 게 좋죠. 방해 기류 또는 교차 기류, 똑같은 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교차 기류나 방해 기류는요, 오염된 공기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버려요. 지금 다 후드 안으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분산을 시켜버리고요. 깔아앉았던 침강된 먼지를 비산, 날리게 만들고요. 자, 이동시켜서 다시 오염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일정한 제어 속도가 있는데 다른 방향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제어 속도가 감소되거나 이렇게 영향받겠죠. 작업장의 음압으로 인해서 형성된 높은 기류는 근로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밑에 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요거는 참고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 후드의 필요 송풍량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대부분은 뒤에 넘어 있는 요 공식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요거 전체다가 별표 3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반드시 부위별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요거부터 암기할게요. 외부식 후드 또는 포집형 후드다. 그죠? 외부식 후드인데요. 자유공간, 그냥 공간에 설치됐고요. 플랜지가 미부착되었다라는 건 플랜지는 뭐냐면 요 후드 입구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방해 기류가 너무 잘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방해 기류를 없애기 위해서 판을 부착해 주는 걸 플랜지다라고 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림에 보면요. 후드가 작업면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공중에 떠 있죠. 자유 공간에 위치했고요. 자, 플랜지가 붙어 있지 않는 외부식 후드에서 자, 이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요거는 원형 후드죠. 원형일 때 단면적, 직경이기 때문에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었다. 그죠? 자, 지금 요게 뭐냐면 장방향 후드. 그래서 가 됩니다. 요때는요, A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L 곱하기 W 하시면 면적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기본입니다. 외부식 후드에서 송풍량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 그죠? Q는, VC, 10, x의 제곱 플러스 a, 이게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VC가 뭐냐면요, 제어 속도입니다. 제어 속도는 외부의 오염물질을 붙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제어 속도다라고 했죠.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가 생략된 거잖아요. 10 곱하기 x에서 x는 뭐냐면 후드 중심선에서 발생원까지 거리가 됩니다. 오염물질이 여기 있고요.
후드가 여기 있다면 떨어져 있는 거리, 그죠? 요게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개구 면적이죠. 후드의 개구 면적. 이게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자, 요렇게 60을 안 곱했을 땐요. VC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Q의 단위는 미터의 3승 퍼 세크가 되겠죠. 근데 이게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일 때는 6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식은 Q는 VC 10X의 제곱 플러스 A다. 이게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후드로부터 0.25m 떨어졌다. 떨어진 거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X다라고 했다. 그죠? 자,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떨어진 곳에 있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제어 속도 5m/s다. VC다. 그죠? 5m/s다 아닙니다. 후드 직경이 0.4다. 그죠? 직경이 주어졌습니다. 0.4m다라고 주어졌고요. 원형 후드를 이용하여 제거하고자 합니다.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 그죠? 단위 봐야죠. 미터 퍼 미니트로 구하라. 그죠? 요게 세크인데 미니트로 구하려면 60을 곱해줘야 된다. 그죠? Q는 60 곱하기 아까 기본식이 뭐였습니까? VC이고요. 10X의 제곱 플러스 A였다. 그죠? 자, 그래서 60 곱하기 VC가 얼마냐면 5죠. 5 곱하기 10 곱하기 X는 떨어진 거리 0.25m다. 그죠? 0.25의 제곱이네요. 플러스 A는 단면적인데요. 단면적이 아닌 직경이 주어졌죠. 직경이 주어질 때 면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현재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0.25니까요. 0.25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A를 따로 계산해서 A 자리에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또 틀리지 않는다. 그죠? 계산하시면 225.21이 나오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 다. 그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죠. 그죠? 자, 넘어가고요. 51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유공간에 떠있는 직경 30cm인 원형 개구 후드의 직경 D가 30cm다 주어졌고요. 개구 면으로부터 30cm 떨어졌다. 떨어진 거리 X가 30cm다 주어졌습니다. 자, 떨어진 곳의 입자를 흡인하려고 합니다. 제어 풍속이 VC가 되겠죠. 그죠? 0.6m/s다. 이때 후드의 정압, 계산하라는 건 후드의 정압 SPH를 계산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입 손실 계수는요. 압력 손실 계수, 유입 손실 계수 같은 의미입니다. FH는 FH가 0.93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후드의 정압을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첫 번째는 후드의 정압을 계산하는 SPH에 관한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SPH는 VP 곱하기 1 플러스 FH였다. 그죠? 자, 그럼 주어진 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지금은 VP를 대입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VP가 주어지지 않았고 속도 V가 주어졌잖아요. 이때 VP는 어떻게 계산했죠? 2G분의 RV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곱하기 1 플러스 FH가 되겠다. 그죠? 2 곱하기 9.8분의 자, 비중은 지금 뭐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1.2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지금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VC는 뭐냐면요. 제어 속도죠. 제어 속도라는 건 오염물질을 후드 입구까지 흡인하기 위한 속도입니다. 근데 VP에서요. VP는 2G분의 RV 제곱에서 V는 뭐냐면 반송 속도라고 합니다. 이동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 VC 값을 대입해버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V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 플러스 FH 값은 0.93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V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두 번째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V를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VC 들어갔던 공식, 송풍량 공식을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Q는 전체 환기량 송풍량 Q는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다. 이 공식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럼 요게 대입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왜 요 공식의 송풍량을 대입해야 되는가 하면요. V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V를 계산하는 공식, 대표 공식 뭐였죠? 네,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Q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AV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V는 A분의 Q가 돼야 되잖아요. A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지금 얼마인지 주어졌죠. 그죠? 직경이 30cm이다 했기 때문에 미터로 고쳐주면 0.3m잖아요. 0.3의 제곱분에 Q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Q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Q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공식, 금방 우리가, Q는 뭐였죠? 네, VC 곱하기 10 X의 제곱 플러스 A로 계산한다. 그죠? 자, 우리, 외부식 후드에서 송풍량 계산하는 공식이었잖아요. 자, 그럼 VC는 위에서 이제 VC가 주어진 건 제어 속도잖아요. 0.6이다 주어졌죠. 그래서 그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어진 제어 속도 0.6 곱하기 10 곱하기 아까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다 라고 했습니까? 30cm 떨어졌다 그랬죠? 0.3m잖아요. 그죠? 제곱 플러스, 자, 면적은 요거잖아요. 그죠? 4분의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송풍량이 계산되어지잖아요. 0.61m의 삼승에 현재는 요 제어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요. 요것도 퍼 세크가 나오겠다. 그죠? 자, 이렇게 송풍량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금방 계산했잖아요. 그죠? 요 Q 대신에 계산했는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0.61이다. 그죠? 0.61 이렇게 넣어서 대입하면은 뭐가 계산되어집니까? V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V를 계산하니까 얼마인가 하면요. 왜 이때 Q를 미터 퍼 세크를 그대로 미터의 3승 퍼 세크 값을 그대로 넣었죠? 이유는 V의 단위가 바로 미터 퍼 세크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0.61을 그대로 대입한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V가 8.63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까 우리가 요거 한 개 몰랐잖아요. 그죠? V값 8.63 넣어서 계산하시면 정합 SPH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8.80이 나옵니다. 자, 요 문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 접근하시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에 공부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과목, 모든 한 가지 공식이 완전하게 암기되셨을 때요. 자, 값만 딱 보면 이 값이면 이 공식 나오겠다. 이렇게 자동으로 탁탁 나올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 건드리시고요. 마지막 실기에서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까지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욕심낸다고 들어가면 이제 계산 문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계산하실 때는 충분히 만만한 문제들 그저 공식 암기할 때까지 계속 푸시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하시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은요, 외부식 후드인데요. 자유공간에 위치한 플랜지가 부착되었습니다. 아까 자유공간에 있으면서 플랜지가 없을 때 공식, Q는 뭐였죠? 60 곱하기 VC 곱하기 10 X의 제곱 플러스 A가 기본식이었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60을 붙여줄 때는 미터 3승 퍼 미니트가 되고요. 자, VC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요게 이제 후드잖아요.
외부의 그저 방해 기류를 없애주기 위해 이렇게 날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플랜지를 부착하게 되면 송풍량이 25%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방해되는 기류를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송풍량이 25% 감소된다는 건 원래 송풍량의 75%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에서 75%만 있으면 된다기 때문에 요것만 붙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Q는 60 곱하기 0.75만 붙으면 된다. 뭐가 있을 때? 플랜지가 부착되었을 때. 뒤의 식은 기본식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플랜지를 부착하게 되면 송풍량을 몇 프로 감소시킬 수 있다? 25%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외부식 후드인데 이번에는 플랜지가 부착되었습니다. 몇 프로 줄어요? 25% 감소되죠. 근데 아까는 공간에 이렇게 띄워져 있었잖아요. 후드가, 그죠?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죠. 이거를 작업대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면에 고정을 시킨 거예요. 자, 요 플랜지가 25% 감소를 해주고요. 작업면에 고정시키면 하부에서 이렇게 오는 난기류가 차단되죠. 그래서 작업면에 고정했을 때도 25% 송풍량 감소가 됩니다. 25 더하기 25 하니까 총 몇 프로? 50% 송풍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식 후드인데 작업대 위에 설치하면서 플랜지까지 부착되었다 하면 송풍량이 50% 줄기 때문에 얼마를 곱하자? 0.5를 곱한다. 이것만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기본 공식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작업대 위에서 용접할 때 흉을 포집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면에 고정된, 자, 25% 감소된다, 그죠? 플랜지가 붙은 또 25% 감소되니까 총 50% 감소되겠습니다. 자, 외부식 사각형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소요 송풍량을 계산하라, Q를 계산하라라는 건데요. 항상 단위 보셔야 됩니다. 미니트로 물었습니다. 다음 개구면에서 작업 지점까지 거리 x가 0.25m다 나왔고요. 제어 속도 vc는 0.5m/s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 면적 a는 0.5m 제곱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q는 하고요. 60을 붙일까 말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q의 단위는 미니트인데 제어 속도 단위는 세크다. 그죠? 이렇게 다를 때는 60을 붙여주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곱하기 작업면에 고정도 하면서 플랜지까지 붙으면 50% 감소되니까 곱하기 0.5를 하자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VC 10x의 제곱 플러스 a 기본 공식이다. 그죠? 자, 그러면 60 곱하기 0.5 곱하기 제어 속도도 현재 0.5입니다. 그죠? 곱하기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0.25죠. 0.25의 제곱 플러스 단면적이 0.5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은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외부식 후드입니다. 작업대 위에 바닥에 접했죠. 작업대는 접했습니다. 그런데 플랜지가 부착되지 않았어요. 이 플랜지는 없죠. 플랜지 없이 작업대에만 설치되었습니다. 요때 공식입니다. 그죠? 자, Q는 하시고요. 자, VC에 10x제곱이 아니라 5로 바뀝니다. 5x제곱 플러스 a다. 그죠? 60이 붙는 거 아닌가는 단위로 미터의 3승 per minute일 때는 그 다음에 VC가 미터 퍼 세크일 때는 60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랜지는 없는데 작업면에만 고정했을 땐 10x제곱이 아니라 5x제곱이다. 이 공식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용접 흉을 포집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대 측방 외부식 테이블상에 테이블 위에 장방형 후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구면에서 폭착점까지 거리 x가 0.7m다라고 했습니다.
제어 속도 VC는 0.30m/s입니다. 개구 면적 A는 0.7m의 제곱입니다.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라. 그죠? 작업대에 붙여 설치했지만 플랜지는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자, Q는 하시고요. 60을 붙일까 말까 고민할게요. 미니트고 속도는 세크다. 그죠? 60 붙여야겠습니다. VC고요. 자, 플랜지 없이 작업대에만 붙었을 때는 5x의 제곱이었다. 그죠? 플러스 a가 공식이었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60 곱하기 현재 VC가 얼마냐면 0.30이죠. 곱하기 5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0.7이죠. 제곱 플러스 자 개구 면적도 0.7이다 주어졌다. 그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밑에 예제 풀어보시고요. 함께 해설 보면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요것도 봐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외부식 슬롯형 후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롯이 뭐냐면 요 폭은 좁으면서 긴 후드를 슬롯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 분의 폭이죠, 그죠? 이게 0.2 이하인 후드를 슬롯형 후드라 한다. 그죠? 이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슬롯형 후드에서 60은 역시나 송풍량의 단위가 미터 삼승 퍼 미니트고요. 자, 그 다음에 제어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미니트와 세크가 다를 때 60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인데요. C는 형상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전 원주다라고 나오면 형상 개수는 3.7을 곱해주셔야 돼요. 요거 전 원주는 3.7이다 좀 기억하시고요. 4분의 3 원주는 4.1이 되고 2분의 1 원주는 플랜지를 부착했다와 동일합니다. 요럴 때는 2.6을 곱해주시고요. 4분의 1 원주는 1.6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전 원주 3.7하고 2분의 1 원주 또는 플랜지 부착했는 건 2.6이다. 요 두 가지 정도는 꼭 이번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L은 슬롯 개구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길이. 요게 L이 되고요. 자, VC는 제어 속도고 X는 포집점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롯형 후드에서 Q는 뭐다? CLVX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슬롯 길이 L이다. 그죠? L이 3m다 주어졌습니다. 제어 속도 VC가 2m/s인 슬롯 후드가 있습니다. 오염원이 2m 떨어졌다라는 건 X가 2m죠.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공간에 설치되어 있고요. 플랜지는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공간에 설치되었다라는 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전 원주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전체 원주하고 똑같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원주일 때 아까 형상 개수는 3.7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공식 기억할게요. 미니트고 세크니까 60을 곱하자 하시고요. CL, V, X가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60 곱하기 공간에 설치했다 전 원주다 형상 개수 3.7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롯의 길이는 3입니다. 제어 속도는 2m/s고요. 우여본까지 떨어진 거리가 2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한번 풀어볼게요. 슬롯의 길이가 2.4m다. 그죠? L이 2.4입니다. 폭은 W인데요. 0.4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라는 건, 형상 개수가 얼마다? 2.6이다. 그죠? 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슬롯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 송풍량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를 계산하라. 제어 거리 X는 0.5m고요. 제어 속도는 0.75m/s다 했습니다. 그죠? 자, 또 공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 고민해 볼게요. 세크의 단위면서 송풍량은 미니트니까
맞춰주기에 60을 곱해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 형상계수였습니다. 플랜지를 부착한다면 형상계수 2.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L이었죠. 슬롯의 길이 2.4가 되고요. 제어 속도입니다. 0.75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거리는 0.5m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공식만 암기하신다면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입니다. 자, 이렇게 연론이 발생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 오염 물질이 비산될 때 이렇게 캐노피형 후드를 사용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난기류가 있을 때고요. 난기류가 없을 때인데요. 보통은 이게 더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기류가 없을 때 QT, 필요 송풍량입니다. 그죠?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는 Q1이죠. 열 상승 기류량 플러스 Q2는 뭐냐면 유도 기류량이 됩니다. 요 두 개를 더한 게 뭐다? 필요 송풍량이다라는 거다. 그죠? 근데 요거는요. 다시 말하면 Q1 곱하기 1 플러스 Q1분의 Q2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결국 요거는 요식이 된다. 그죠? Q1 열상승 기류량 곱하기 1 플러스 KL인데요. KL은 뭐냐면 누입한계 유량비가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요 공식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건 난기류가 없을 때고요. 난기류가 있을 때 전체 환기량은 열상승 기류량 곱하기 1 플러스 M이 있죠. M은 뭐냐면 누출 안전 계수가 되겠습니다. 난기류가 없을 때는 1이고요. 난기류가 있다면 주어진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KL인데요. 요거는 누입 한계 유량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Q1 곱하기 1 플러스 KD인데요. 요거는 설계 유량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저기 기억하실 거는 난기류가 없을 때 QT는 Q1 곱하기 1 플러스 KL이다 하고요. 난기류가 있을 때 QT는 Q1 곱하기 1 플러스 M 곱하기 KL이다. 요거를 곱하느냐 마느냐죠. 그죠? 자, 왜 M을 곱하느냐 마느냐인가면요. 난기류가 없을 때는 M이 1이기 때문에 안 곱해줘도 되는 것이고 난기류가 있을 때는 M, 누출 안전 계수가 주어진 값이 있다면 그걸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출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 앞에 문제 충분히 풀어보시고 요 공식을 넣어서 요거는 공식대로 해설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 후드까지 하겠습니다. 덕트 들어가면 또 새로운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드에서 했던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대부분 별표 3개죠. 실기까지 굉장히 잘 나가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찾아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 공식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셔야 됩니다. 필기에서 기본 문제를 많이 풀수록 기본 공식과 단위가 튼튼해지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괜히 어려운 문제 찾아서 나는 100% 이거 풀겠다. 그런 욕심 내실 필요 없이 간단한 문제 위주로 공식과 단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